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행한 다크웹, 딥웹 컨텐츠,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요즘엔 많이 안 올려주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유튜브의 수익 정책상, 그리고 유튜브의 영상 업로드의 정책상 저희가 조금씩 어떻게 보면 조심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도 딥웹 컨텐츠라면 그게 뭔데요? 혹은 귀신이 나오는 이런 내용 아닌가? 뭔가 내가 해킹을 당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공간 아닌가? 비현실적인 이야기지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사건들이 이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 방화벽이라는 그 안전망을 아예 벗어난 공간이 딥웹이다 보니까 더더욱 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이 다크웹이 요즘 방송 소재로, 영화 소재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신 얘기인데,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작가분들, 그리고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다크웹과 딥웹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달라는 취지의 메일들을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서서히 대한민국 땅 안으로 이 딥웹이라는 공간을 이용한 범죄들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딥웹과 다크웹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2019년 9월 11일 세상의 모든 딥웹 뉴스 일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총 3가지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에서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 나중에 보시는 분들, 각자가 느끼기에 가장 무서운 사건을 뽑아주십시오. 저희도 여러분이 어떤 게 더 두려우실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첫 번째 사건부터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크웹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닉네임은 유라입니다. 닉네임 자체를 쓰고 있는 게 유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베사 마피아, 크림베이, 코사 노스트라, 혹은 카모라 히트먼. 제가 지금 얘기한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 이 이름을 아신다면 여러분 아마 딥웹 혹은 다크웹에 출입을 했거나 또는 이 관련 소식을 자주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이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사이트는 바로 청부살인 사이트. 모든 사이트 이름이 다 청부살인 사이트였습니다. 바로 이런 공간이지요. 자, 그리고 위에 언급했던 모든 사이트들 꽤 여러 개였죠. 여기에 운영자가 바로 유라입니다. 진짜 본명은 아닙니다. 누군지도 알 수 없고요. 이름을 유라라고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유라가 또다시 새로운 청부 사이트를 하나 만든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이름은 시칠리아 히트맨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칠리아라는 단어는 저희가 예전에 같이 방송으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마피아 이름입니다. 조직 이름인 거죠. 돈을 비트코인으로 입금을 하면 사람을 죽여주겠다라는 사이트입니다. 무서우신가요? 나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다. 누군가 때문에 말이죠. 그런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이트까지 총 5개의 사이트와 유라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두 유라의 사기 사이트였습니다. 즉 최근에 법정이나 최근 기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용하면 안 되고 이용할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는 돈만 입금하면 그냥 속된 얘기로 먹튀하는 공간입니다. 해서 누구도 쓰지 말아야 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쓰는 일종의 멍청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2018년 4월 닉네임 유라에게 연락을 하던 한 여성의 제보가 있게 됩니다.
바로 48시간이라는 TV 프로그램, 일종의 다큐 프로그램의 제작팀인데요. 이 팀은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유라, 바로 이 청부살인마 유라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정말 사기만 쳤을까? 아니면 진짜 사람을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쪽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제보를 받습니다 라고 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유라에게 청부살인을 제안했다라는 한 사람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데스플레인 출신의 간호사 23살 이름 티나 존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티나 존스는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남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성이 유부남입니다. 그 유부남을 죽여달라, 그게 아닙니다. 그 유부남에겐 여자가 있다. 그 아내를 죽이고 내가 그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이유로 청부살인을 요청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부살인의 대가로 시칠리아 히트먼 인터내셔널에 그녀가 입금한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사람을 죽여달라는 거니까 금액 꽤 크지 않을까? 근데 그 금액은 12,000달러였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1,4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걸 비트코인으로 입금을 한 거죠. 근데 지불을 했음에도 살인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그녀가 48시간 제작팀에게 접촉을 해서 내가 이걸 했는데 이쪽이 안 해주더라 라고 하며 밝혀진 겁니다. 이 제작팀은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고 제보를 받은 지 경찰은 닷새 만에 체포를 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문자 내역, 연락 내역 모든 걸 확보하고 준비가 끝난 거죠. 그리고 경찰은 미끼를 팝니다. 존스에게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다. 참고인 조사니까 그냥 잠깐 경찰서에 와라.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진신문을 받기 위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석을 하지요. 그 와중에 안에 있었던 자료들을 경찰은 내밀며 당신 다크웹 이용한 거 맞지? 그 얘기에 인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변호사 로버트 B. 베를린과 브라이언 커니맨 경찰서장은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티나 존스가 X등급의 1급 살인미수 혐의의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얘기하며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식 끝난 줄 아셨죠? 그런데 체포가 되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해봤는데 이후 5건의 청부살인이 더 확인됩니다. 즉 유라의 첫 번째 사이트에서 어떤 반응도 없자 아까 유라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었죠. 시칠리아 말고요. 그런 곳에다가도 계속적으로 문의를 한 사실까지 확인되고 일부에는 돈을 입금한 것까지 확인됩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나 봅니다. 존스가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이미 유죄를 받았는데 똑같은 부분에만 혐의가 확인된 거라서 나머지 살인 청부에 대한 건 똑같은 범죄 행위다라고 하고 기각을 한 뒤 결국 1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럼 남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유라가 누굴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국적은 어딜까요? 그리고 어디 있을까요? 이 유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동양계가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인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마치 이게 해결된 것 같지만 아직 해결된 건 없습니다. 유라를 잡지는 못했거든요. 첫 번째 디뱀 뉴스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함께 봐주시죠. 아주 앳된 얼굴의 남자.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차와 돈.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한 남자입니다. 22살에 이름 와이어트 파색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사는 집도 스카이라인으로서 뷰가 굉장히 좋고 높은 층에 산다며 이야기를 하지요. 이 집의 임대료는 월 $5,00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증명서에 따르면 일단 공개적으로 보이는 소득증명원에만 2주마다 9,250달러, 약 10,000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 걸로 확인됩니다. 한화로 따지면 약 1,200만 원 정도, 1,100만 원이죠. 그럼 월급, 월 자체로 보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내는 소득증명서인 겁니다. 내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게 불법적으로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지만 SNS상에서 보면 대부분은 부러워합니다. 와,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 여러분은 혹시 궁금하십니까? 22살, 집이 그렇게 잘 살던 청년도 아닌데 그 남자가 이런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어들였는지요. 그런데 그는 2017년 징역 17년이라는 엄청난 형량으로 구속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 팟색의 인터넷상 온라인의 이름은 옥시가시였습니다. 옥시가시라는 이름으로 다크웹에서 바로 이걸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입니다. 가짜 옥시코든이라는 알약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 알약을 판매하고 돈 세탁은 물론 총기, 그리고 화기, 속된 말로 폭탄입니다. 이런 것까지 가진 흉악범으로서 체포가 됐던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았지? 우리가 생각하는 디웹은 뭐 어떤 관리도 안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자금 내역을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잡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다크웹, 디웹이라는 공간을 언젠가부터 여기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느꼈던 미국은 FBI를 통해, 인터폴을 통해 전 세계의 공조수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요원들이 생기는데 일반 요원이 아닌 비밀 요원입니다. 2017년 한 비밀 요원입니다. FBI 비밀 요원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짜의 옥시코든과 그리고 마약 거래상이 2명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게 가짜 마약이었던 거죠. FBI는 이 정보에 대해 DEA 특수요원이었던 린지 벨로미 요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잡아라 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잡을 것 같습니까? 자금 내역 추적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잡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합니다. 살게요. 우리가 나 그거 필요해요. 일반인인 척하고 팟색과 접촉해 A215라고 적혀있는 가짜 옥시코든 약을 구매합니다. 근데 구매 과정에 팟색은 나 이 약 10만 개 정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확인해본 결과 와이어드 팟색은 오렌지주 출신의 듀크 카오라는 사람 22세입니다. 뉴포트 비치 출신의 이사야 수아레즈라는 사람 23살입니다. 이 둘의 도움을 받아 함께 유통을 했던 겁니다. 즉 자신은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이 둘을 마약 거래에 실제로 이동시켰던 거죠. 두 명의 공동 공모자가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혔는지 아십니까? 마약 단속국, 국토안보부 조사, ARS 범죄수사, 식품의약안정청 범죄수사국, 연방수사국, 미국 연방보안국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디웹과 다크웹을 실질적으로 많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잡으려면 공모자만 잡으면 안 됩니다. 팟색까지 잡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감시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낸 월소득 금액은 맥시멈으로 봤을 때 3천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 이들이 벌어들인 이 마약 판매 금액은 월 최대 3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나머진 자금 세탁을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불법 무기를 구매해서 불법으로 판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해와서 소득 증명에 확인이 안 됐던 거죠. 자기가 5,000달러의 집에 살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2만 달러로 맞춰놓은 겁니다. 4분의 1 정도를 내서 살 수 있는 집. 그럼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들을 잡기 위해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팟색을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공모자들이 나타나서 약을 주니까 말이죠. 해서 팟색의 페라리 자동차, 팟색이 끌고 있던 페라리의 그 뒤에다가 GPS 장치를 붙입니다. 이 차량 중에 왼쪽입니다. 그리고 팟색의 집 주소, 모든 것들, 휴대폰 추적까지 모든 영장 승인을 받아 준비를 하고 팟색의 집에 가는 우편까지도 전부 강제 압수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있던 거죠. 어느 순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시는 오른쪽 차량, 팟색의 람보르기니 차량이 원래 팟색이 다니지 않는 장소에 뜬 걸 확인합니다. 이걸 보고 이거 뭐 팔러 간다, 돈 세탁하러 간다 라고 바로 FBI는 눈치를 챘고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일단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 위반처럼 교통 정지를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에 먼저 멈춘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팟색이어야 됩니다. 다른 집행요원은 팟색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만약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팟색이면 전화를 받을 거니까 말이죠. 이걸 아무것도 몰랐던 팟색은 전화를 받습니다. 잠깐만, 왜? 나 지금 경찰 신호 잡혔어. 잠깐만. 이러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들 범죄 조직을 모두 소탕합니다. 공범이었던 듀크 카오는 87개월, 수아레즈는 3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현재 구금 중인 것이죠. 저희가 티벳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현재 대한민국에까지 말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인터폴 공조수사와 함께 이 티벳과 다크웹을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요원이 4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기심에라도 하지 마십시오.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당신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끔찍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크웹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공간입니다. 특히나 이걸 세계가 모를 이유도 없지요. 해서 인터폴이나 FBI 각국이 협력하며 이 사건을 맡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협조를 제대로 안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도 안 그랬는데 이탈리아는 슬슬 협조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 요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FBI의 비밀 요원, 온라인 커버 요원이라고 불러서 OCE라고 부릅니다. 온라인에 커버치는 요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OCE의 활약상입니다. 절대로 이용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 안에서 활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체포됩니다. 2018년 12월 15일 한 통의 메일이 옵니다. 진짜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난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싶다. 적어도 아직 2달은 내 와이프랑 같이 산다. 난 그녀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언제 무엇을 먹는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해서 누구보다 그녀가 먹는 음식에 접근이 매우 쉽다. 3만 달러 미만의 보험료가 있긴 한데 이거에 논쟁이 될 것 같진 않다. 어차피 내 와이프 그녀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사망해도 1차 용의자가 내가 될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건 독살이다. 독살은 최종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지연시킴으로써 나의 과실도 줄일 수 있고 조사도 저해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나는 화학자가 아니지만 조심스럽고 인내심이 강하다. 또한 화학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도 가지고 있다. 약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수용성 화학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겁니다. 누구에게 보냈냐면 온라인 커버 요원 OC에게 보낸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한 통의 메일을 보낸 남자가 디베베 포럼 사이트에다가 나 아내 죽이고 싶다, 독극물로 죽이고 싶다, 어떻게 죽여야 되냐, 이런 글들을 올린 겁니다. 방법을 알려달라. 물론 여기에는 장난도 있고 진짜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요원들의 입장은 이걸 정말 실행으로 옮길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해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접촉을 조금 해봤는데 이 사람은 진짜 죽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이 OC 요원에게 보낸 멘트가 더 자세하게 들렸던 게 5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정말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하나, 혈액이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용해성 화학물은 무엇입니까? 아세톤, 터펜타인과 같은 홈스토어 제품에서 내가 구입을 해서 내가 정제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독극물을 쓸 건데 뇌를 마비시키는 걸 쓸 거다. 근데 그래야 가장 부검에서도 안 나올 거니까. 근데 뇌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혈액이 뇌 안으로 들어가는 장벽에 대해서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화합물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약품, 즉 독극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 말씀 제대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 약품은 이렇게 죽이는 게 맞느냐, 이 약품은 이렇게 죽는 게 맞느냐, 이 약품은 이렇게 죽느냐, 내용을 보면 거품을 무느냐, 눈밑과 입이 파래지느냐, 아니면 까매지느냐, 아니면 죽었을 때 잠자듯이 죽느냐, 바로 죽느냐, 천천히 죽느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질문합니다. 3번째, 그걸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 당신이 원하는 금액 어떤 거든 지불을 하겠다. 도와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째, 이걸 배양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박테리아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나는 며칠만 밀봉시키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맞느냐. 딱 5g만 추출하면 죽일 수 있다. 근데 5g 때문에 내가 이걸 추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알려달라. 마지막 5번째, 내가 이걸 받을 때 너에게 익명의 주소로 받고 싶다. 우리 집 주소로 오면 위험하다. 물론 그녀는 내 소포를 듣지 않는다. 해서 이걸 보내줄 때 철저하게 숨겨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장난일까요? 일단 이 내용을 확인한 OC 요원은 그 사람이 누군지부터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전직 페이팔 요원이었습니다. 직원인 거죠. 페이팔이라고 이제 송금하는 문제입니다. 그쪽에 원래 그냥 있던 일반인인 건데요. 이 사람이 이름이 샌퍼드 페이슨으로 확인됩니다. 아내에 대해 살인을 위해 이런 특정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의 비밀 요원과의 접촉이었죠. 다른 부분을 조사해봤지만 실제 화학 무기업자, 디베베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학 판매업자들을 접촉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딱 자신들과만 연락을 했던 거죠. 자기들은 속였고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그리고 이 부분에 답변도 줍니다. FBI 특수요원이었던 에밀리 성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맡았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확실하게 해준 게 아니라 일부만 나한테 구매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여기 안에 보면 물건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무섭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택배가 올 때, 우리한테 올 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느냐. 그거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겠다. 의도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혹시 아이가 있느냐. 나 아이가 있어서 양육권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 트럭을 우리가 각 하나 사겠다. 그 안에다 약품을 넣어놓고 장난감인 것처럼 배송을 시켜주겠다. 그걸 받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 남자는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여기는 진짜로 보내주는 공간이구나. 이게 뭔가 능력이 있는 거구나.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독성 화학약품 몇 개나 남았어? 그리고 라벨 존재해? 어떤 라벨인지 알아야 내가 그걸 넣지. 그리고 위험 라벨은 붙이지 마. 그거 누가 보면 오해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죽일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돈만 안 보내면 죽일 의도가 아니라 장난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5일 페이스는 돈을 보냅니다. 독성 화학물질 10mg을 주문해서 오클랜드의 주소에 선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지요. 근데 이게 들어왔을 때 오시 요원조차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 사람이 그냥 시킨 거 호기심인데? 나 이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정말 사용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호기심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기 위해 상자에다 가짜 약품을 넣고 상자에 추적장치와 오픈 추적장치를 넣어놓습니다. 즉 상자를 탁 열고 꺼내면 그 신호가 FBI로 넘어오는 거죠. 해서 12월 말에 USPS 번호와 함께 그 안에 물건을 보냅니다. 장난감 트럭을 뜯어봐라. 그 안에 있을 것이다. 2019년 1월 8일 한 가지 연락이 옵니다. 띵동. 열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약품을 뜯었고 병을 연 것이까지 확인이 된 거죠. 그 연락을 받고 바로 4시간 뒤에 FBI는 그 공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 사이에 이런 문자가 하나 옵니다. 페이슨이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잘 죽일게요. 그로부터 1시간 뒤 집에서 급습한 뒤 자신의 아내의 음식에다가 하나씩 넣고 있는 모습을 체포해 긴급체포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징역 71개월형이 선고됩니다. 궁금합니다. 저희는 총 3가지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디웹이라는 공간은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느낌 때문에 이 안은 범죄의 온상처럼 보이는 공간이 많지요. 여러분이 느끼실 때 이런 사건들이 대한민국 땅 안에 들어온다면 어떤 사건이 가장 끔찍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뒷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웹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저희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많이 아실 건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도 과거에 신고해서 체포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의 서서히 이제 유행하는 유행처럼 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발생한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중요한 건 디웹 안에 들어가면 사람 죽여요? 이상한 영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여러분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지도나 누군가의 보호가 없이 들어갔을 때의 문제란 얘기인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남학생이 그냥 다크웹에 들어가서 아동 성포노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있는 사진을 다운받았다가 거기에 재판에 회부가 됐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징역 10년 이상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보석금이 5억이었어요.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 가끔 들어가다 보면 아이폰 최신형인데 30만원에 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비트코인 입금하시면 그냥 사기당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끔 인터넷에 보면 거기에 후기에 보면 왔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조작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믿고 잘못 입금하셨다가 돈만 날리고 어디다가 요청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궁금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TV 시청자분들은 어떤 사건이 1번, 2번, 3번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가장 난 이거 매우 끔찍하다, 이거 진짜 무섭다라고 느껴진 게 어떤 거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사건이 어떤 건지 그냥 채팅창에다가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만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누군가 남긴 거에 이 의견, 그러니까 의견도 아마 써주시겠죠? 3번이다 이래서, 2번이다 이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TV 분들은 3번이 제일 많으시네요. 네, 어쨌든 이 내용들인데요. 이유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버튼 가장 높게 나오시는 분이 누군지도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디웹 소식을 전하는 디웹 뉴스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